한국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필리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를 검사하던 한국인 의사가 경악한 표정으로 급히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몇 시간 뒤 시작된 수술 도중 필리핀 여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에 빠져 있을 때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껴 저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부터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여 지금은 한국인과 다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이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 이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제 재능을 살려 필리핀과 한국을 잇는 문화 잡지에 제 작품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경험이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란 곳은 필리핀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에 속하는 빈민가 중 한 곳이었고 저희 가족은 사실상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에게 가정 환경이나 지역 사회의 시설은 대부분 혹독한 현실로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었고 말 그대로 노숙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또래 아이들이 보통 경험하는 놀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존 전략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굶주림을 어떻게 견디고 밤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많은 친구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가정의 안정을 모르고 자란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분투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가정을 부양할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저에게 경제적 기여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고 길거리에서 생계를 꾸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도시의 관광객들에게서 돈을 뺏어오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시내에서 보내며 그걸로 얻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건강을 해쳤고 언어 습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위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의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과 함께 노숙자들이 모이는 구역에 자리를 잡고 그 후에는 혼자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때 검은 머리의 한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 낯선 글자가 쓰인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이 책에 적힌 내용을 배우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저에게 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야 그 친절한 방문객이 한국인이었고 그가 준 책이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어의 기본인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소개되어 있었고 저에게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때 받은 책의 가치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책을 부모님께 알려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제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만의 비밀스러운 보물로 여기며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숨겨진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고 이 책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 거의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희 집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노숙자로서의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음에도 저는 학교에 가기는커녕 어머니와 함께 변함없이 힘든 생활을 보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모녀는 미래의 희망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제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고 즐거운 활동이나 취미에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거나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이 거리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노숙자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저는 다른 아이들이 뿜어내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저 외로움과 슬픔에 잠긴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저를 보고 그들 나름의 단순한 생각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밖에서 놀고 싶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를 거리의 노숙자 아이로 주위에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저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제 존재는 거리의 슬픈 풍경 일부로서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어느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필리핀의 한 장소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속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조용히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히 불운이 겹쳐 우리가 있던 마을 근처에서 필리핀군의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생활 소음과는 달리 사격 소리는 귀에 거슬렸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총성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저에게 가뜩이나 힘든 일상에 더 큰 스트레스를 더했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순간 제 오른쪽 다리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뜬 순간 병원에 갈 형편조차 못 되는 가난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보니 제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명백히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죄책감을 표하면서도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며 우리에게 일정 금액을 건넸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머니는 제 상태를 걱정하기보다 받은 돈에 눈을 빛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는 제가 머물던 빈민가 한쪽 구석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파리가 들끓었고 그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한데 골절된 다리 때문에 그곳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오른쪽 귀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귀 안에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것을 손가락으로 파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곧 자연스럽게 빠지겠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불쾌한 감각을 아는 채
계속해서 노숙자로서의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인 계기는 없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전에 받았던 한국어 학습서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 책을 펴고 학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외국인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서서히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코리아타운을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에게 책의 단어를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한국어 책을 들고 있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림책이나 새 옷을 보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어두운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서서히 국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마침내 그 고난의 나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행히도 코리아타운에서 몇몇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지원 아래 저는 제 상황에 공감해주는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한국어 학습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 5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지지해준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는 한마디도 못했던 것을 회상하며 이제는 저를 마치 진짜 한국인 같다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 변화는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의 지원과 우정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코리아타운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았던 한 어르신께 그가 왜 저를 도왔는지 여쭤보자 그는 진심 어린 웃음과 함께 한국어 책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손을 내밀었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 그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너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열정과 재능이 있으니 한국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저는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 불안감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지원과 친구의 소개 덕분에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에 숨을 뻗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풍경보다도 선명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대중교통의 정확한 시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지역 사회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잘 모르는 한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저의 작은 성취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일상적으로 보던 노숙자의 모습을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한 이 차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모습이 적다는 사실에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놀라움은 단지 표면적인 차이에 그치지 않고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 사회가 개인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도움의 고마움을 알기에 이 사회가 가진 다정함에 깊이 감동했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원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만났던 한 아저씨의 소개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의 거리는 그 깨끗함과 정돈된 경관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과 한국인 동료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이 새로운 터전에서의 생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크게 놀라워하며 저와의 대화를 즐겨주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동료나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한국인들은 깊은 공감과 따뜻한 말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라며 저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제 과거를 알고 감동하여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다정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마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도 아버지를 뒤따르듯 갑자기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력으로 얻은 직업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상황은 뜻밖에도 제 새로운 인생에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에는 친절한 동료들이 있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매우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충실한 하루를 보내던 중 저는 회사로부터 건강검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제 인생 첫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저는 믿음직한 한국인 동료와 함께 직장 근처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하여 눈과 귀에 관한 간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 검사 도중 담당 한국인 의사가 갑자기 몇 명의 간호사를 부르더니 저에게 소리가 제대로 들리나요? 통증은 없습니까? 라고 다급하게 질문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환경 속에서 저는 그저 귀 안이 더러워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담당 한국인 의사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진단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매우 작은 곤충의 사체가 귓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다행히 고막에는 손상이 없지만 즉시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과거에 겪었던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의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했고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할 틈 없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소 마취 후 오른쪽 귀에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듯한 감각과 함께 뚜렷한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그 곤충의 사체를 마주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의 고생과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원통함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고 오랜 고뇌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는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귀 내부에는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하며 의사는 저를 기적의 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이물질이 있었을 당시에는 아무런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었지만 이물질이 제거된 후에 오른쪽 청력이 현저히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 변화에 진심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훌륭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노동, 그리고 세금 납부를 통해 이 나라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권유한 건강검진이 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의사 선생님과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새로운 인생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기적에 비하면 제 노력은 아직 미미하다고 느끼지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살아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